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문 영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항상 1번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교사의 맨 마지막을 보면 손가락 끝으로 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머리도 끝을 나타내는 한자가 여기에 있고 지을자 그리다 라는 한자가 여기 있습니다. 끝 그리다, 그러면 기억에는 아마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1번은 물고기요, 2번은 손가락치, 3번은 강강, 4번은 날비, 5번은 수풀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기 선생님이 진로라는 단어 카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나아갈 진짜의 길 로자라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진로라고 하죠. 첫 번째 남학생이 진로라고 읽어요. 잘 읽었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여학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의미해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비슷한 말로 퇴화가 있어요. 이 퇴자는 물러날 퇴자죠. 전으로 뒤 돌아가는 걸 퇴하라고 하죠. 디귿은 맞지 않고요. 리을 진로를 결정할 때는 적성을 고려해야 한다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적절하게 잘 이용했죠. 리을도 맞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첫 번째 여학생이 이 한자의 흠은 호와 같아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객관식 지문을 보면 첫 번째는 호자라는 한자, 2번은 유, 3번은 호, 4번은 소, 5번은 시라는 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남학생이 총획은 우와 같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니까 1번은 되지 않고요.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획이 되죠.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여학생이 부수는 성과 같다. 성자의 부수는 여자 여자, 호자의 부수는 여자 여자가 되죠. 마지막 남학생이 이 글자 뒤에 감을 결합하면 좋은 감정을 타는 말로 쓰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호감이라 그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상반된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반대의 뜻을 지닌 한자 찾으면 되죠. 기억은 날출 들어갈 입, 반대 뜻이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늙을로 적을소, 뜻이 반대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갑 가짜의 갑치자입니다. 뜻이 같죠? 디귿은 안 되고요. 리을 병질자의 병병자입니다. 같은 뜻이죠? 리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기억 단어의 원래의 뜻은 붉은색 글자라고 되어 있고, 확장된 뜻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적자라고 그러죠. 붉을 적자, 글자 자자. 그래서 적자라는 한자を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이미 적자라는 단어가 보이죠. 1번은 정답이 될 것 같고요. 2번은 적수입니다. 적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적수라 그러죠.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문자입니다. 인간이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를 문자라고 하죠.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흑자입니다. 흑자는 적자의 반대의 뜻이죠. 수입이 지출보다 많이 남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4번은 흑자지만 정답은 되지 않고요. 5번은 청운입니다. 청운은 푸른 구름이죠. 즉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청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먼저 가로 열쇠를 보시면 동쪽을 물었는데 엉뚱하게 서쪽을 답한다. 우린 이걸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동쪽을 물었는데 서쪽을 답하는 걸 우리는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아마 기억에는 물을 문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세로 열쇠 보시면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치하문이라 그러죠. 불치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은데요. 1번은 선역서, 3번은 대답답, 4번은 아래하, 5번은 부끄러울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광고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기억은 모든 무엇은 소중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간의 삶만 중요하다는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다. 즉 이렇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거 얘기하고 있죠. 기억에는 생명이라는 한자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1번은 망명입니다. 자, 망명은 뭐 혁명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받고 있거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해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걸 망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찾는 한자어 생명이 되죠. 자, 3번은 생성입니다. 생성은 사물이 생겨나는 것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생성이라고 그러죠. 4번은 국명입니다. 국명은 나라의 이름을 국명이라고 그러죠. 5번은 숙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을 숙명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기 첫 번째 남학생이 여행 기념으로 책을 몇 권 사고 싶었는데 마침 저기 기억이 있네.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자를 잘 아니 일본에서도 편하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사는 곳, 그렇죠. 책을 사는 곳은 서점이라고 그러죠. 기억에는 서점이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공방이죠. 공방은 공예품 따위를 만드는 곳을 공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온실이죠. 난방 장치를 한 방을 온실이라고 합니다. 3번은 식당이죠.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파는 가게를 식당이라고 하죠. 4번은 우리가 찾는 서점입니다. 책을 두고 파는 거를 서점이라고 그러죠. 5번은 은행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그림과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기억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인다. 여기 볼 시자가 보이죠? 가까운 데가 잘 보인다. 즉 가깝다라는 한자 찾으면 되죠. 자,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기억에는 가깝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물댈 주, 2번은 앉을 좌, 3번은 우리가 찾는 가까울 근자가 되죠. 4번은 약할 약, 5번은 가벼울경.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첫 번째 남학생이 기억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지 사람, 인, 길도 우리 이거를 인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학생이 맞아,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우린 이거를 인도라고 하죠.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찾는 인도라는 한자어입니다. 즉 사람이 다니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인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도는 끌 인자에 건널 도자죠. 즉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고 합니다. 자, 3번은 인품이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를 인품이라고 합니다. 4번은 수도죠. 돌을 닦는 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자, 5번은 인격입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인격이라 그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글을 읽어보면 전설 속의 짐승인 궐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잘 달리지 못한다. 그래서 궐은 잘 달리는 공공거허라는 짐승이 좋아하는 감초를 가져다가 그에게 먹여주고 위급한 때를 당하면 그의 등에 업혀 위기를 면하곤 한다. 지금 궐과 공공거허가 서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1번은 안분지족입니다. 분수를 편안히 여기며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우리는 안분지족이라 그러죠. 2번은 상부상조입니다. 서로서로 도우는 걸 상부상조라고 하죠. 아마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3번 발분망식입니다. 분함을 발휘하여 먹는 것을 잊는 것을 발분망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열중하는 게 발분망식이죠. 다음 4번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즉 조삼모사죠. 가산꾀로 남을 속여 희롱하는 것을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5번 다른 산의 돌, 즉 타산지석이죠.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에 옥도를 가는데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남의 하찮은 말이나 행동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을 타산지석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대화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이 오른쪽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왼쪽 남자가 그렇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더 대단하다. 자,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죠. 할아버지, 누구 아버지가 더 훌륭한가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현명하게 둘 다 내 아들이지만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형이 낫다고 하기도 어렵고 동생이 낫다고 하기도 어렵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걸 난형 난제라 그러죠. 자, 1번 선견지명이라 그러죠. 앞을 보는 지혜를 선견지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동분서주죠.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린다라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니는 걸 동분서주라고 합니다. 다음 3번 문일지십이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것을 문일지십이라고 합니다. 즉 아주 총명한 걸 문일지십이라고 그러죠. 다음 4번 난형난제, 형이라고 하기 어렵고 아우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운 걸 난형난제라고 합니다. 다음 5번 어부의 이익, 이렇게 되죠.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제3자가 애를 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어부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을,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해야 한다. 즉 상을 주고 벌을 해야 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해야 된다라는 문장이죠. 자, 1번 형설지공입니다. 반딧불이와 눈의 공로라는 해석으로 고생하면서 부지런히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형설지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과는 관련이 없죠. 이번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이죠. 즉 중도의 중요성을 이루는 말이 과유불급입니다. 하지만은 내용과 관련 없죠. 다음 3번 신상필벌입니다.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준다라는 뜻이죠. 아마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 명불허전입니다. 이름은 즉 명예나 명성은 헛되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름 날 만한 까닭이 있는 걸 명불허전이라 그러죠. 하지만은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5번 결자해지입니다. 맺은 사람이 그것을 푸는 것을 결자해지라고 합니다. 즉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내용과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자, 항상 이런 문제는 기역 위치에 있는 다른 문장에 있는 한자와 반대의 뜻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대중들의 마음을 얻으면 곧 나라를 얻고, 이렇게 되죠. 여기 보니까 나라를 잃는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대중들의 마음을 잃으면 곧 나라를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아마 기억에는 일타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해보면 그 방법을 얻으면 곧 성공하고, 이렇게 되죠. 그 방법을 얻으면 성공하고 그 방법을 잃으면 곧 일이 패하여진다, 이렇게 되죠. 니은도 일타. 자, 첫 번째 한자는 잃을 실자, 아마 정답이 될 것 같고요. 2번은 어질량, 3번은 보호할 보, 4번은 기쁠 열, 5번은 부여할 부자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성찰일지죠. 자, 옛 글을 보니까 문장이 있는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여기 풀이가 잘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말할 만 하지 않는데 말을 하면 그 죄가 작고,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그 죄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는 아마 크다라는 한자가 들어가겠죠. 자, 1번은 큰데, 2번은 작을미, 3번은 안일비, 4번은 가늘새, 5번은 적을 과자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글을 잠깐 읽어보면 보통 사람도 뜻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데 천하와 국가는 더 심하지 않겠는가? 예로부터 모든 군주는 천하와 국가를 잘 다스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뜻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말은 바로 여기 있죠. 즉 뜻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에 해당되는 문장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먼저 보시면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죠. 하지만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요. 2번 천하의 일은 연습보다 귀함이 없다라는 해석이죠. 하지만은 글과는 관계없습니다. 자, 3번 지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 지위에 설 것을 근심하라 라는 문장이죠. 하지만은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다음 4번 일이 이치에 따르지 않으니 빠르게 하고자 한들 어찌 이루겠는가 이렇게 되죠. 하지만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다음 5번 뜻이 서지 않으면 천하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죠. 문장과 관련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문장을 해석해 보면 거울이 깨지면 다시 비출 수 없고 다음 떨어진 꽃은 가지에 다시 오르기 어렵다 이렇게 되죠. 즉 한번 잘못된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문장이죠. 1번 무리하면 일을 그르친다. 2번 서두르면 도리어 늦어질 수 있다. 3번 실수를 반복하면 발전할 수 없다. 4번 기회를 놓치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5번 한번 잘못된 일은 되돌리기 어렵다. 우리가 찾는 문장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에서 1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선생께서는 남을 대하여 이야기하며 행동하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각각 그 절도가 있었다. 다음 어떤 사람이 만약 마땅히 물어선 안 되는데 묻고 마땅히 말해선 안 되는데 말함이 있다면 곧 반드시 정색하여 뭐 하지 않았다. 즉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물어선 안 되는데 묻고 마땅히 말해선 안 되는데 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정색해서 대답하지 않았겠죠? 아마 니은에는 대답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18번 기억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행동하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거죠. 즉 모든 언행을 이야기하죠. 소수의견, 드문현상, 모든 언행, 흔한 광경, 모든 지식.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19번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물어선 안 되는데 묻고 말해선 안 되는데 말함이 있으면 곧 정색하여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거들먹거렸다, 눈치를 보았다, 경솔히 판단하였다,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 5번이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에서 21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서울에서는 곧 쇠를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어서 이름하여 치구기라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빗물을 헤아리는 기구를 치구기라고 하죠. 즉 치구기라고 하였다. 길이가 1척 5촌이요. 직경이 7촌이니 주척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서운관에 대를 만들고 대 위에 치구기를 두었다. 매번 비가 온 후에는 본관에 관으니 몸소 내린 비의 상태를 보았겠죠. 아마 기억에는 비란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몸소 내린 비의 상태를 보아 주척으로서 물의 깊이와 얕음을 헤아렸다. 즉 물의 깊이와 얕음을 측량하였다. 이렇게 되죠. 자, 20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역에 들어갈 것은 기역에는 비라는 한자죠. 1번은 흙, 2번은 불, 3번은 비가 되죠. 4번은 빛, 5번은 별이죠.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자, 1번 보시면 기구의 재질. 아까 기구의 재질은 쇠를 주조하여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죠. 1번은 맞고요. 2번 기구의 설치 장소.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서운관에 대설치했다. 이렇게 나오죠. 2번도 알 수 있고요. 3번 기구의 명칭. 자, 기구의 명칭은 치구기라고 했죠. 알 수 있고요. 4번 기구의 제작 기간. 자, 어디에도 기구의 제작 기간은 나와 있지 않죠? 다음 5번 기구의 크기. 자, 기구의 크기는 길이는 1척 5촌이요. 직경은 7촌이다. 크기 나와 있죠? 5번도 알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에서 2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해보면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유익함이 없었으니 배우는 것만 못하였다. 이렇게 되죠. 즉 사색과 배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22번 기역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기역은 무익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역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면서 쭉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역은 맞고요. 니은 사색과 배움의 관계에 대해 말하였다. 방금 얘기했듯이 사색과 배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니은도 맞고요. 디귿 타인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하였다. 자, 타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에서 25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를 먼저 해석을 해보면 가을바람에 오직 괴롭게 읊으니 온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구나. 그 다음에 창 밖에는 삼경의 비가 내리고 등불 앞에는 만리의 마음이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시입니다. 자, 다음 나시 보겠습니다. 가로로 보면 고개가 되고 곁에서 보면 봉우리가 되니 멀거나 가깝거나 높거나 낮거나 하나도 같지 않네.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만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24번 기역에서 미음이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읊다라는 한자죠. 기역은 맞고요. 다음 니은 밝다. 여기는 등불이죠. 니은은 등불입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다. 가로로 보면 이렇게 되죠. 디귿은 맞고요. 리을 알다. 알지 못하는 것은 되죠. 리을 맞고요. 미음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네. 있다죠. 미음도 맞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는 시적 화자의 고독감이 나타나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온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적구나 라고 고독감이 잘 드러나 있죠. 1번은 맞고요. 2번 가의 셋째 구에는 공간과 시간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쓰였다. 여기 창이라는 공간이 나와 있죠. 다음 시간은 삼경이라는 시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나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 보이는 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로로 봤을 때는 고개가 되고 곁에서 봤을 때는 봉우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3번도 맞고요. 다음 4번 나의 둘째 구에는 거리와 높이에 대한 시어가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은 하나도 같지 않네 라고 되어 있죠. 시어가 잘 쓰이고 있죠. 4번도 맞고요. 5번 가와 나에는 여행의 경로가 드러나 있지. 여행의 경로는 드러나 있지 않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에서 2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부모죠. 즉 친구가 되죠. 친구의 사귐은 반드시 진실하고 반드시 믿음직해야 한다. 그 기억을 보면 곧 마음속으로 그것을 기뻐하여 따라서 그를 칭찬해 주어야 하며 그 나쁨을 보면, 여기 보니까 그 나쁨을 보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 착함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나쁨을 보면 곧 마음속으로 그를 걱정하며 따라서 그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반드시 그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처하고 즉 머물며 유도하여 말하도록 하되 자기의 잘못을 들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죠. 26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그 착함을 보면 이렇게 되죠. 흉할 흉, 착할 선, 재앙제, 못할 열, 간사할 간자가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니은은 반드시 그 자기보다 나은 자에게 나아가 머물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 벗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집착이 없어야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참된 벗이 아니다. 벗과 같이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벗으로 삼아야 한다. 5번이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지는 성품이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지 않았다. 자손이 항상 채소를 먹고 걸어 다녔는데, 즉 가난하여 채소를 먹고 걸어 다녔는데 오랜 친구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혹 양진을 위해 생업을 열어서, 즉 생업을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면 양진은 즉 불긍 꺼리면서 말하기를 후세로 하여금 청백리의 자손이 되었다고 일컬어지게 할 테니 이로써 그것을 남겨준다면 또한 넉넉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양진이라는 사람의 아주 청렴함을 잘 나타내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28번 기억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자, 기억은 받다라는 한자, 니은은 남겨주다라는 한자였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9번 가와 짜임이 같은 것은, 자, 가는 후세라고 해서 세대는 세대인데 뒷세대, 다음 세대가 되죠. 즉 수식 관계입니다. 1번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즉 병렬 관계죠. 2번은 좌우, 왼쪽과 오른쪽, 즉 병렬 관계죠. 3번은 해양, 바다와 바다, 즉 유여죠. 병렬 관계입니다. 4번 초목, 풀과 나무죠. 즉 병렬 관계입니다. 5번 백조, 새는 새인데 흰 새를 백조라고 하죠. 수식 관계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양진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아주 청렴한 사람이었죠. 1번 매사에 엄격한 스승이다. 사역 없이 청렴한 관리이다. 3번 일처리를 미루는 관리이다. 가혹히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다. 숨어 살며 절개를 지킨 학자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한문 영역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